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45년을 함께한 한 부부의 이야기거든요. 제목은 장례식장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조용한 곳에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조용한 곳에서 들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남편의 이름은 도연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영숙이었어요. 평범한 이름이죠? 마치 우리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이름처럼요. 도연은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40년을 같은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한 번도 옮기지 않고요. 동료들은 그를 도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생들은 도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무섭기보다는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도연은 진짜 교육자였거든요. 성적만 좋은 학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을 같은 눈높이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은 전업주부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밥을 챙기고 도시락을 싸고 집을 정소하고 저녁이 되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었어요.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영숙은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두 사람이 45년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큰 비극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났고 손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죽었거든요. 폐암으로요. 의사는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학교에 나갔고 마지막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버렸어요. 밤 11시 47분에요. 영숙은 그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어떤 낯선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도연이 숨겨온 비밀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일 뒤 영숙은 도연의 방에서 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땐 진실을 알아야 할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녹음기에는 도연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영숙아,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미안하다. 이 목소리가 모든 진실을 바꿔놨습니다. 이건 용서와 죄책감의 이야기입니다. 비밀과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부터요.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장례식장. 영숙은 68세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45년간 한 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도연이었어요. 도연이가 가버렸네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떨림이었어요. 도연은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암이었어요. 폐암이었죠.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고. 그 말을 듣고 도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년은 버티겠습니다. 정말 그럴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하지만 도연은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8개월 만에 조용히 가버렸거든요.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옆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돌아보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왜 손을 놨어? 왜 한 손이라도 더 잡지 못했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며
밤에 깨곤 합니다. 어쨌든 그날 오전 영숙은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요. 앞에는 도연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의 도연은 66세 때의 도연이었습니다. 아직도 홍기가 남아있던 때의 사진이었죠. 미소 짓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아, 여기 제자들이 왔어. 영숙은 자꾸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첫 조문객은 도연의 동료였습니다. 국어가 주임이었던 이 선생님은 흰 국화 꽃다발을 들고 들어섰어요. 어머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 선생님이 올해 정년퇴직하실 거였는데 그 말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어요. 아, 도연이가 정년퇴직을 못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조문객들이 들어섰습니다. 학교의 후배 선생님들, 도연을 따르던 학생들, 그들 모두는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도 선생님이 저를 바꿔줬어요. 고등학교 때 도 선생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도 선생님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한 학생은 눈을 빨갛게 부으면서 들어왔어요. 지금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도연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대학 합격했는데 선생님 수술 소식 듣고 매일 밤 울었어요. 영숙은 그 학생의 등을 쓸어주면서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구나. 내가 남편의 일상 속 절반만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아팠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많다니요. 오전 11시쯤 영숙은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장실 근처의 벤치에 앉아 있으려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4,5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한 명의 청년이 잡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누구지? 영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은 대부분 도연의 동료나 학생 또는 친척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과 청년은 영숙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들어가더니 도연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고 목에서 목이 메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이라도 인사라도 하려고 왔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진심으로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런 절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여인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요. 그 옆에 서 있던 청년도 눈을 빨갛게 하고 있었어요. 영숙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지? 도연이가 이 여자를 알고 있었나? 저 청년은 누구지? 질문들이 영숙의 머리를 계속 떠돌았습니다. 물론 도연이 누군가를 도와줬을 수도 있었어요. 도연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인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영숙은 그 순간 자신의 일상 속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이 도연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오직 48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나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영숙은 그날 밤 혼자 남겨졌습니다. 도연의 시신이 화장실로 옮겨지기 전까지 그녀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 마지막 조문객도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후에 본 그 여인 때문이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청년이 누구인지 답이 없었습니다. 밤 1시가 넘어서 영숙은 도연의 방에 들어갔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방.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옷을 입던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도연이라는 사람 자체의 냄새. 영숙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도연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교사복들, 검은색 바지들, 하얀 셔츠들, 하나하나 꺼내면서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도 있었습니다. 국어 교육 관련 책이었죠. 이 책도 끝내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슬펐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편지들이요. 첫 번째 편지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영숙의 손이 멈췄어요. 편지를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땐 진실을 알아야 할 거야. 영숙은 그 글을 읽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도연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건가? 편지를 읽어나갔어요. 그 안에는 10년 전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떤 여인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요. 그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와 함께 살 곳이 없었다. 영숙은 그 글을 읽으면서 뭔가 불안한 기분을 느꼈어요. 10년 전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나?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숨어 있었어요. 더 큰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들은 도연이 남겨놓은 또 다른 것 속에 있었습니다. 낡은 녹음기. 도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 말이에요. 밤 1시 30분. 영숙은 손떨림과 함께 그 편지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읽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땐 진실을 알아야 할 거야. 그 글귀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숨겨야 했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 아니,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뭐가 이렇게 심각해? 계속 읽었습니다. 10년 전이다. 2014년 봄. 나는 그때 미나라는 제자를 만났다. 미나는 우리 학교 미술과 학생이었고 정말 재능 있는 아이였다. 그런데 미나가 고2 때 나는 그 아이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학교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퇴학을 권유했었다. 그건 내 실수였어. 너무 성급했고 너무 냉정했다. 미나의 사정을 더 듣지 않고 바로 판단을 내렸던 거야. 그 후 미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몇 년을 모르고 살았다. 영숙은 편지를 읽으면서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어요. 뭐야? 도연이가 학생을 퇴학시켰다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 2019년 여름, 나는 병원에서 미나를 만났다. 그것도 안병동에서. 미나는 이미 20살이 넘은 젊은 여자가 되어 있었다. 미나는 나를 보고 놀랐다.
도 선생님이 왜 여기에?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미나는 나를 먼저 안아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더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줬다. 미나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결혼을 했다고 했다. 남편과 어렸을 때부터 만난 사람이라며. 하지만 남편은 미나가 암 진단을 받자 바로 떠나버렸다고 했다. 혼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미나는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5살 난 아이가 있다고 했다. 고아원에 맡겨질 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이. 영숙은 펜을 놨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의 심장이 철렁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 장례식에 온 그 여인이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미나를 본 순간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 퇴학을 권유한 그 순간이 미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물론 모든 게 내 탓은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더 관심 있게 봤다면, 더 들어줬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아무튼 나는 그날부터 미나를 도왔다. 치료비를 냈다. 아이의 학원비를 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왔다. 그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어. 여기까지 읽고 영숙은 책상에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도연아, 넌 뭔 짓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편지가 좀 더 길어졌어요. 영숙아,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너는 내 아내로서 정말 완벽했어. 4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날 믿어줬어. 그런데 난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 10년을 거짓말로 살았어. 병원 다닌다고 했던 날들, 집에 늦는다고 했던 날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했던 날들, 모두 미나와 그 아이 때문이었어. 너는 절대 그걸 모를 거야. 내가 조심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넌 알게 될 거야.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고 혹시 넌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한 거니까. 편지는 여기서 일단 끝나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녹음기에 담았다. 그걸 들어봐. 아직도 내가 말할 말이 남아있어. 영숙은 편지를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10년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밤 2시가 넘어서 영숙은 또 다른 편지들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나에게 쓴 편지였어요. 미나에게 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미나야, 너는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다만 불운했을 뿐이야. 내가 너를 도왔던 건 내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이었어.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좀 덜 후회하기 위해서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의 아들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그리고 넌 편하게 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 또 다른 편지는 미나의 아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재준이에게. 재준아, 넌 아직 어려서 이 편지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중에 커서 읽어봐. 난 너를 도왔다. 너의 학비를 냈고 너의 엄마를 도왔어. 하지만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거였어. 정말로 미안해. 누군가는 너에게 미안해 했어야 하는데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 잘 자라. 좋은 사람이 되어. 그리고 내 엄마를 정말 잘 챙겨줘. 영숙은 3번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수건을 집어들어 눈을 닦았습니다.
밤 3시 영숙은 아직도 도연의 방에 앉아 있었어요. 편지들을 다시 모아서 원래대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10년을 몰랐어.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이중 생활을 내가 뭘 하고 있었어?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감정이 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을 향한 연민, 그리고 미안함. 내가 도연이를 모른 거야. 정말 모른 거야. 그런데 그동안 도연이가 이렇게 혼자였어? 밤 3시 30분. 영숙은 도연의 책상 서랍 바닥을 살펴봤어요. 그 아래 있는 또 다른 서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까만 플라스틱으로 된 20년 이상은 된 것 같은 낡은 녹음기. 그리고 여러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 옆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영숙에게 듣고 싶은 말,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첫 번째 카세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더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낡은 스피커를 통한 그 목소리는 좀 더 젊었던 시절의 도연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56년 전에 녹음했던 것 같았어요. 영수가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난 너한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그걸 계속 숨겼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이 녹음기에 말하기로 했어. 영숙은 그 목소리를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모르고 지낸 것들, 10년 동안 도연이가 혼자 안고 있던 것들, 모든 게 이 낡은 녹음기 안에 있었어요. 밤 4시, 영숙은 여전히 도연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도연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아, 넌 왜 혼자만 다 짊어지고 있었어?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밤이 가고 아침이 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도연이 떠나버렸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도연이 남겨간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거짓말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영숙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밤새 울고 있던 영숙은 아침 10시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직접 만나야 한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도연이가 정말 무엇을 했는지 직접 알아야 한다. 영숙은 편지 속에서 찾은 단서로 시작했어요. 도연이 자주 다녔다는 지방 소도시의 병원. 편지에는 명시되지 않아 있었지만 도연의 진료 기록과 통장 기록을 보면 그 병원이 어디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내가 도연이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그 청년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장례식 후 3일째 밤 11시 47분. 정확히 도연이 숨을 거둔 그 시간입니다. 영숙은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안 돼. 더 못 기다리겠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도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3일 동안 봉인해뒀던 그 방. 아직도 도연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카세트 테이프들. 테이프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영숙은 2번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2번이라고 적혀 있는 테이프 위에는 또 다른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만약 영숙이가 모든 걸 안다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들어줄래? 이건 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야. 영숙은 그 메모를 읽고 손이 떨렸어요.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전원을 눌렀어요. 테이프가 돌아가더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숨겨야 했던 이유가 있다. 영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어요. 10년 전 내가 만난 제자 미나. 그 아이가 암 진단을 받았어. 26살 때였다. 남편이 떠나가고 혼자 아이까지 키우고 있던 그 아이. 나는 그때부터 그 아이를 도왔다. 치료비를 냈고 아이의 생활비를 냈고 그 아이의 아들 재준이를 돌봤다. 영숙은 녹음기를 끄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계속 듣기로 했어요. 미나는 올해 초에 떠났다. 암이 다시 발병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거야. 그때 나도 함께 있었어. 미나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봐달라고 했거든. 선생님, 저 혼자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했어.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떠난 후 재준이는 고아가 됐다. 한 명의 친척도 없는 고아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재준이를 도와주는 것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미나의 남편이 되기로 했다.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화면이 없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영숙은 계속 들었어요. 법적으로 재정보호자가 되기 위해 나는 미나와 함께 호적에 올렸다. 물론 너한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그건 내 잘못이었어. 하지만 재준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영숙은 손수건을 집어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거짓말을 했어. 너한테도 미안하고 재준이한테도 미안해. 왜냐하면 나는 미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거든. 오직 죄책감만 있었어. 책임감만 있었어. 미나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나누지 않았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영수가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어. 영숙은 정신을 곤두세웠어요. 재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미나의 아들인 만큼 정말 따뜻한 아이였어. 그 아이가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 할아버지, 엄마 많이 좋아해요? 재준이가 물었던 거 기억나? 가장 마지막에 미나 옆에 있을 때. 네, 할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사랑이 단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책임도, 죄책감도, 그리고 동정도 다 사랑의 형태일 수 있으니까. 영숙은 녹음기에서 눈을 뺐어요. 다른 소리가 들렸거든요. 도연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아마 미나였을 거예요. 정말요.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나, 넌 충분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재준이는 넌 엄마예요. 그리고 재준이의 엄마로서 넌 완벽했어.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이름으로. 미나의 목소리가 뭔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악이 들렸어요.
아주 잠깐 그 음악이 들렸다가 다시 도연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영수가, 미나의 목소리는 내가 몰래 녹음한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었어. 내가 미나를 도울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들의 증거로. 그리고 너한테 전해주고 싶었어. 녹음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계속 들으려고 했어요. 마치 도연이가 아직도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밤 12시 30분. 영숙은 녹음기를 꺼두고 책상 위에 놨어요.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강한 감정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다. 영숙은 다시 녹음기를 들었어요. 테이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테이프가 움직여 있었어요. 이게 어제랑 다른 위치인데?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 녹음기를 다시 들었단 말이야? 아니면 누가 뭔가를 추가했다는 건가? 뭐야? 이게. 영숙은 다시 이번 테이프를 넣었어요. 마지막 부분을 다시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테이프를 끝까지 돌렸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 했어요. 하지만 끝부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매우 최근에 녹음된 것 같은 깨끗한 음질로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재준이에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녹음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했다는 것도, 엄마가 아버지를 고마워했다는 것도,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도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버지처럼요. 이 녹음기를 정리해 주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당신도 정말 좋은 사람이세요. 영숙은 그 목소리를 듣고 펑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녹음기는 누가 다시 녹음한 거야?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어요. 재준이가 이걸 들었다는 것은 도연이 죽은 후에 누군가가 이 녹음기를 재준이한테 전달했다는 뜻이었어요. 아마도 그 낯선 여인이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왔던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든 이 녹음기를 재준이에게 전달했던 거고, 재준이가 이 녹음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시 돌려줬던 거였어요. 밤 1시, 영숙은 여전히 도연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들으면서요. 재준이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렸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연아, 넌 정말 몰래 이 모든 걸 했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나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넌 가버렸어.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이해도 깊어갔어요. 도연의 거짓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건 사랑이었어. 밤이 샜어요. 아침 6시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영숙은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은 도연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암호를 풀었어요. 암호는 생일 영숙의 앞글자 조합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갤러리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재준이의 사진이었어요. 재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첫날의 재준이, 운동회의 재준이, 생일의 재준이, 졸업식의 재준이, 하나하나의 사진마다 도연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없었어요. 오직 이해와 존경만 남아 있었어요. 밤 8시, 영숙은 고속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 소도시로요. 통장 기록에서 찾은 병원, 도연이 자주 다녔다는 그 병원,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도연의 진료 기록이 있었거든요. 서울 영숙 보호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이름은 미나 김으로 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그걸 봤을 때 뭔가 냉랭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연이가 내 이름으로 다른 여자의 병문안을 다녔다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영숙은 자신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모든 게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밤 10시, 영숙은 병원 앞에 내렸습니다. 낡은 지방 종합병원이었어요. 간판에는 시니어 종합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맞나? 영숙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영숙은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11시가 가까웠는데도 응급실은 밝혀 있었어요. 의무실에 있던 간호사가 영숙을 봤습니다.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아, 저 여기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영숙이 주저하며 말했어요. 김미나라는 환자가 여기 있었는데 혹시? 간호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미나님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니세요? 그 말에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뭐? 미나님 어머니 맞으세요?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숙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 정말 반가워요. 미나님이 자주 어머니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나님 아드님도 자주 옆에 계셨어. 아, 그 학생 지금 대학교 다닐 것 같은데. 네. 대학교요? 네. 의대 준비한다고 했어요. 미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그 청년이 도연이의 손자라는 건가? 혹시 도연이라는 분 아세요? 교사셨던 영숙이 물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얼굴에 나타났어요. 아, 도선생님이요. 네, 도선생님. 도선생님 정말 좋은 사람이셨어요. 미나님이 돌아가시면서 미나님이 정말 신경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미나님 아드님은 지금도 그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어요. 저희도 몇 번 봤거든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벽에 기대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혹시 미나가 언제? 영숙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올해 1월이었어요. 정말 조용하게 가셨어요. 도 선생님이 옆에 계셨고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1월이라니 6개월 전이네. 도연이도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간호사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의자를 권했어요. 영숙은 앉았습니다. 도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미나님한테 돈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모든 치료비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미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재준이 아드님 학비를 다 봐주시고 심지어 자기 호적에까지 올려주셨대요. 법정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게 이해가 갔어요. 도연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숨겨야 했는지, 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어디 있어요? 미나가. 지금 영숙이 물었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뒤쪽 공동 묘지에 계셔요. 도 선생님이 묘비도 만들어 주셨어요. 영숙은 일어났어요. 가봐도 돼요? 물론이죠. 간호사가 영숙을 데리고 병원 뒤쪽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공동 묘지였어요. 한 줄로 나열된 수십 개의 묘. 간호사가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에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나, 1997년 3월 14일부터 2024년 1월 23일. 아들 재준에게, 그리고 도연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숙은 그 묘비를 봤을 때 한 줄의 눈물이 흘렀어요. 도연아, 그 여자가 이렇게나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나 따뜻한 마음이 있었구나. 영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이 했던 것처럼요. 미나, 당신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해 주신 도연이를 존경합니다. 영숙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간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네.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영숙을 가리켰어요. 어머니, 재준이가 나가 있는데 어머니 뵙고 싶다고. 지금 온다고 해요.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요? 네. 아마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밤 11시 40분. 영숙은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철렁거렸어요. 곧 만날 그 청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청년. 도연이, 아니, 자신의 손자인지 누군가인 그 청년을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저를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면 도연이의 아내예요. 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 순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영숙을 봤을 때 멈춰 섰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 청년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숙은 일어났어요. 너, 재준이구나. 네. 할머니 아니에요? 재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다. 영숙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안았습니다. 10년을 몰랐던 손자를. 밤 12시, 영숙과 재준이는 병원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요.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 안 했어요? 재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영숙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녹음기를 남기신 거예요. 재준이가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영숙이 그걸 받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제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가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녹음기를 제게 주셨어요. 너는 이거를 할머니한테 건네줄 때를 알 거야. 라고 하면서요. 재준이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에서 할머니를 봤을 때 제가 그때를 알았어요. 영숙은 그 녹음기를 들었어요. 재생할까요? 재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재생해봐.
영숙이 대답했어요. 재준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더니 도연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녹음된 목소리였습니다. 영수가 혹시 지금 재준이가 옆에 있니? 도연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너도 들어야 해. 영숙과 재준이는 숨을 죽였어요. 사실 내가 너한테 한 말 중에 거짓이 있어. 그 여인 미나는 내 제자도 맞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도 맞고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던 사람도 맞다.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야. 영숙이 무언가 예감했어요. 사실 미나의 아이 재준이는 내 제자가 아니었어. 재준이는 내 생물학적 아들이야. 영수가 진짜 미안해. 40년 전 내가 아직 20대였을 때 나는 미나라는 여자를 만났어. 그것도 너를 만나기 전에 말이야. 그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재준이의 아버지가 됐어. 하지만 그때 나는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미나는 그걸 이해해줬어. 당신 인생 살아. 나랑 아이는 괜찮으니까. 미나는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는 미안하지만 그 말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너한테 만나고 결혼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서. 영숙은 녹음기에서 손을 떼려고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5년 전 미나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도망칠 수 없었어. 그건 내가 도망쳐야 할 책임이었으니까. 미나는 날 만났을 때 나와 아이 챙겨줄래? 라고 했어. 그건 줄 수 없다고 했던 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울던 미나. 40년을 모르고 지냈지만 그 여자의 울음소리는 나를 꼼짝 못하게 했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미나와 재준이를 챙겼어. 영수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야. 난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런데 동시에 미나도 사랑했어. 그리고 재준이도 사랑했어. 그건 모순이지. 그건 잘못된 거지. 하지만 난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이제 난 가지만 너는 그 여자를 봐줄래? 그 여자는 날 사랑했어. 40년을 기다리면서 날 사랑했어.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기다려줬어. 그리고 죽으면서도 고마워라고만 말했어. 그런 여자가 있어. 그리고 그 여자와의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너의 손자야. 그래도 너는 그 아이를 봐줄래?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재준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재준아, 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난 내게 좋은 아버지였어? 이건 모르겠어. 하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랐어. 그리고 그렇게 자랐어. 그걸 보는 게 내 가장 큰 행복이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영수가, 만약 넌 날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럴 자격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해. 재준이를 좋은 눈으로 봐줄래? 그 아이는 절대 나의 죄를 배운 게 아니야. 그 아이는 단지 미나와 나의 사랑의 결과일 뿐이야. 그리고 사랑은 절대 죄가 아니야. 그럼, 안녕. 녹음기가 꺼졌어요. 영숙은 그 녹음기를 내려놨어요. 재준이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재준이를 안았어요. 재준아, 할머니, 넌 잘못한 게 없어. 절대 아무것도. 그렇게 말하면서 영숙은 울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뭐가요? 40년을 너를 몰랐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 것만 지키고 싶었어. 영숙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버지는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진짜로요. 재준이가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영숙은 대학생 재준이가 사는 자취방에 와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해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때요? 재준이가 만든 된장찌개를 보였어요. 엄마 아빠 맛이네. 영숙이 맛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응. 내가 너한테 알려준 것도 있고 도연이가 남겨둔 레시피도 있었겠지. 영숙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도연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 아버지 이야기 들은 후로 의대 말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했어요. 재준이가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걸 죄책감으로 했지만 저는 사랑으로 하고 싶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잘된 결정이야. 그리고 아버지 묘에 자주 가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도 가져도 돼요? 할머니도 아버지 아내였으니까요. 재준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응, 물론이지. 영숙이 대답했어요. 밤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도연아,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부족했지만, 불완전했지만, 너는 정말 사랑을 많이 줬어. 그리고 나도 이제야 알게 돼. 진짜 사랑이 뭔지. 이 이야기는 결혼 45년을 함께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 하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깊고 복잡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 속에는 항상 누군가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었어요. 영숙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재준이는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진실은 아팠지만 그 진실 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사랑. 이제 영숙과 재준이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연을 기억하면서, 도연이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당신도 기억해 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거짓말의 유무가 아니라 그 거짓말 뒤에 숨어 있는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